안녕하세요, 마셜포스트입니다.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2주간 진행된 2020 도쿄올림픽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려 1년을 연장한 것에 더해 개최의 여부마저 불투명했던 우려의 상황 속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모쪼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 나름의 올림픽 열기에 절제된 가운데서도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 아쉽기 그지없네요. 그래도 오는 24일부터 돌아오는 패럴림픽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 6, 은 4, 동 10개로 아쉽게도 당초 목표했던 10위권 진입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이빙이나 육상의 높이뛰기 종목, 탁구, 특히 양궁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선수들이 발견된 점은 실로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올림픽 기간 동안 실시한 무도 격기 종목들에 한하여 세부적인 경기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도 종목 결과부터 보시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데뷔한 유도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그 첫 무대였던 일본 무도관으로 다시 돌아오며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유도는 글자 그대로 부드러운 기를 의미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나 한순간의 집중력 저하도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극한의 무도 스포츠입니다. 유도는 19세기 말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 선생에 의해 일본에서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도덕적 측면들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도를 창안한 가노 지고로 선생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첫 일본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부 경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당시 유도 경기의 진행은 이번 도쿄올림픽의 유도장으로도 활용된 일본 무도관에서 처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는 여자부 경기도 추가되었습니다. 유도의 목표는 상대를 바닥에 던지거나 쓰러뜨리고 누르기로 꼼짝 못하게 하거나 꺾기 조르기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치르는 두 선수는 각각 흰색, 청색 유도복을 입고 가로 10m, 세로 10m의 매트 위에서 유도의 100개 기술을 사용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참고로 유도의 기술 100종류는 68개의 매치기 기술과 32개의 굳히기 기술로 나누어집니다. 선수가 한 시합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점수는 한 판입니다. 종주국이 일본인 만큼 정식 용어는 입본이라고 하죠. 이는 시합에서 승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자 유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점수이며, 한 판이 기록되면 경기는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매치기 한 판의 판정 기준은 상당한 힘과 속도, 대찬 기세, 통제력으로 상대를 맺혀서 등이 매트에 닿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매치기나 다른 기술이 성공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이러한 한 판의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반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 시합에서 2개의 절반을 얻는 것은 한 판과 동일하겠습니다. 반면에 선수가 경기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유도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볼 경우에는 벌점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한 경기에서 지도를 3개를 받게 되면 몰수패를 당하게 됩니다. 동점인 상태로 경기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연장전인 골든스코어로 들어가게 되고, 골든스코어에서는 먼저 득점을 올리는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기술을 걸 수 있고, 점수가 뒤처진 선수라도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뒤집는 것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유도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무도 스포츠입니다. 유도의 매치기는 걸기만 하면 상대가 던져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우선 균형을 잃게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선수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기싸움으로 상대보다 매치기에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된다면 기술을 걸기도 수월해집니다. 굳히기 기술은 심판이 누르기를 선언한 순간부터 판정이 되고, 10초가 유지되면 절반, 20초가 유지되면 한 판이 됩니다. 조르기와 꺾기 기술은 부상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에 걸린 선수는 항복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술을 건 선수에게 한판 승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 도중에 스르륵 희미해졌다가 정신 차려보니 졌더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유도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던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총 4체급 중 3체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 유도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직전 개최된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126개국이 유도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유도는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한민국, 중국, 몽골이, 중남미에서는 쿠바와 브라질이 유도 강국으로 꼽힙니다. 유도는 체중을 기준으로 세부 종목이 나뉘어집니다. 라이트급 선수들은 스피드와 민첩성을 주 무기로 하여 가벼운 발놀림으로 순간에 상대를 파고 들어가 던지기를 시도합니다. 미들급은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체급이고 가장 무거운 체급인 헤비급에서는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량만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헤비급 선수들도 예전보다 빠른 움직임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말 국제유도연맹은 규정을 개정해 남자부 경기 길이를 당초 5분에서 1분 줄이는 것으로 남녀 모두의 경기 시간을 4분으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득점 기술의 판정 기준도 유효 효과를 제외한 한 판 절반만 남게 되었고 붙이기 기술의 경우에는 절반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15초에서 1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도를 이끌어내 시합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혼성 단체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혼성 단체전은 남자 3명, 여자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올림픽 유도 최초의 단체전 메달을 놓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펼쳤고 당연히 팀전이기 때문에 전 체급의 고루 강한 선수를 보유한 나라가 유리했습니다.